자, 그 다음은 국내 정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친중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북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생긴 문재인 정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주사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사람하고 트위터를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운받았던 건데 이 사람은 그 2012년에 김정일 주석이 죽었을 때 그때 그 편지를 받았던 그리고 또 뭐 애도의 편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공교롭게도 이걸 자랑스럽게 또 자기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이걸 예전에 다운받아 놨었어요. 왜냐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은 2012년에도 여전히 북한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끈끈한 관계로서.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북송금을 맡았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나오는 각종 그 뭐랄까 북한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있을 때 그 동영상들을 우리나라에서 방송하게 되면은 그거를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시청료를 받아내고 했던 역할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비서실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불과 2012년에도 이렇게 북한과 교류를 했었고 대북송금 업무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이 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그 문재인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후보가 됐을 때도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친북 인사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일본과 관계가 매우 나빠질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일본의 우려를 현실화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문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대북송금한 의심이 굉장히 드는 짓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이건 예전 기사입니다만 제일동포를 국적 불문하고 고향 방문을 시킨답니다. 근데 여기 제일동포는 정확히 얘기하면 조총련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많은 숫자의 조총련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총련들은요 지금도 친북적인 활동을 일본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일본 내에서도요 자기들끼리 정기 모임을 할 때 그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온갖 충성 맹세라든가 온갖 그 정치 프로파간다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건 명백한 친북 단체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왜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때 초청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올림픽을 관람하는 것보다는 간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봅니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들어가 갖고 15일 동안 자기네들과 친북적 교류를 해왔던 사람들을 만나고 혹시 압니까? 그 중에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자금을 전달해 둘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대량으로 한국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행위죠. 근데 이런 것들은 벌써 이미 제가 여기 신문에도 보여드리지만 2017년 8월 15일에도 이미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먹어야 될 식량 그리고 꼭 써야 될 그 중요한 돈들을 다 북한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무기 개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요 핵 개발을 중지하게 되면은 그 자금을 북한 주민들에게 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그것을 핵무기 개발에 쓰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지금 북한에다가 돈과 쌀을 밀어 넣어주자는 걸 지금 통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요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친북적 매국 행위예요. 보면은 지금 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뭐 하는 모든 행위는요 친북 친중적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 반국가 그리고 반미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비판하고 제재해야 될 언론들이 다 지금 문재인의 그러한 정책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도 희한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일을 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의 핵 과학 인력을 키우는데 통일부에서 북한의 기술 경제인 양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소리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미사일을 개발해 갖고 남한이 자기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핵버튼 미사일을 누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는 했었습니다. 이런 북한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통일부가 지금 핵 인재를 양성하는 기금을 보내주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한 행위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보복과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이미 시작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의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코민테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민테른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 국제공산당이라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서로 연대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돕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요, 박근혜 퇴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요 밑에 보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갖고 전교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가 있을 때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바로 종이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그 광화문 광장에 한국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일본 그 JR 노조,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 그리고 그 중국의 공안 그 간첩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공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데모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2의 국제 코민테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던 그 시점에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뉴스천지 나오는데, 정교조 단체들이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 수건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 똑같은 요 물건이 바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가서 데모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는 데모와 오키나와에서 데모하는 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드 배치 그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할 때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시기에 중국 정부는 민주당 정권 경선 후보 내에서 모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고 대놓고 프로파간다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 정교조 출신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가서 왜 데모했냐는 거예요. 설마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한 건 아니겠지요. 현재 오키나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모는요, 주1 미군 철수 데모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데모를 현재 일본 내의 좌파 인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데모에 왜 우리나라 정교조 출신 사람들이 가서 박근혜 퇴진과 관련된 슬로건을 가지고 거기서 데모하냐는 거예요. 즉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친중 정권 수립이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친북적인 정권의 수립, 그리고 세 번째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네 번째로 미군을 철수시키기가 목적이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바로 이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때 썼던 슬로건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조총련과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갛게 깜빡깜빡거리게 되어 있는 그
글씨가 써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주체 사상 신춘 세미나라 써놓은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 좌파 단체 그리고 일본에 있는 좌익 단체 그리고 조총련들이 거기서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걔네들이 그때 당시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2017년도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데모가 있던 그 시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갔었어요. 그리고 일본 모 매체에만 그 당시에 진보연대에서도 갔었습니다. 진보연대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핵심 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근데 그 진보연대의 간부도 그 당시 오키나와에 와서 이런 데모를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전교조 홈페이지 아닙니다. 요 밑에 보면 뭐라 써있냐? 영화 러브 오키나와 상영 해가지고 요 밑에 보면은 오키나와를 통해 강정을 본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가가지고 전교조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게 이렇게 버젓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 위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23일 정오가 조금 지나서 N1 그 주일 미군 입구 게이트에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 다수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데모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SNS 메시지를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보이시죠? 이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촛불 탄핵을 하던 시기에 많은 한국의 정교조 그리고 그 학생회 대학교에 있는 학생회들이 그 임원들이 다 이렇게 오키나와에 가서 주일 미군 철수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박근혜 퇴진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하고 있던 정책이 반중, 반북, 그 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강화, 사드 배치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신들의 정치 이념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정치 공작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 공작에는 한국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스파이, 중국의 유학생, 일본의 조총련 단체, 일본의 좌익 단체 등등이 함께 했던 즉 국제적 코민텔은 공작 행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키나와에 있는 한국어로 된 바로 슬로건입니다. 해군기지 결사 반대 왼쪽 위에 써 있죠? 저 슬로건은요. 저기 강정마을에 똑같은 게 저기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교조 그 웹사이트에 뭐가 있었죠? 오키나와에서 강정을 본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생태계의 뭐 환경 답사? 그런 인원 모집을 하는 거기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키나와, 제주도 강정마을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 세 조직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 프로파간다는 무엇입니까? 주한, 주일 미군 철수 이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뭐 미군 기지 필요 없다. 오키나와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다 한국말의 프로파간다 글씨들이 오키나와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은 왜 오키나와에 가냐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친북 친중 단체라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민주 정권 아닙니다. 얘네들은 친북 정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봅시다. 바로 여기 맨 왼쪽 위서부터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3인당이라고 하는데 사회민주당의 그 정치인 당원을 만났고 그다음 오른쪽 위에 하토야마 이 사람도 친북 인사거든요. 이 사람도 만났고 그다음 요 밑에 보면 일본 공산당 이런 간부들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친북 단체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가서 주체 사상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 공산당, 그다음 일본의 3인당, 그다음에 친북 인사인 하토야마 민주당 당수를 만나고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미군 기지 철수 데모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 인사이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바로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건 공산혁명이지 절대 민주혁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화면인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건 일본 동경 아닌데 여기 보면 한국민주노총 총파업 연대행동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일본의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노동 파업을 일본에서 했었습니다. 물론 이 인력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파업 때도 함께 참여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인공기 흔들고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고 주체사상 공부하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또 평창올림픽 때 또 몇백 명이 또 대거 몰려오겠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동맹이 과연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말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 국권이 강화한다는 말을 했으며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북한하고 함께 개최하는 것도 다 미국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왜 계속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이용당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후에 어마어마한 경제 보복과 경제 불황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은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한국이 같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거짓 프로파간다로부터 눈을 떼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적폐청산이라던가 친일청산은요 실질적으로 적폐청산의 친일청산이 아니라 지금 반공주의자들의 제거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금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월 달에 그 보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요 보궐 임기가 끝나면 내려오게 해야지 이거를 5년을 끌었다가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와서 과거의 필리핀처럼 경제 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